장제원 전 의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1시 40분쯤입니다. 장 전 의원은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좌관이 장 전 의원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던 2015년 11월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그제 고소인 A씨가 당시 상황을 적은 글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A씨가 3년 전 작성한 4,800자가량의 온라인 글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적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또 SNS를 통해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서 A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는데요. 앞서 어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8대와 20대, 21대까지 모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대 결심 D-Day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오늘로 공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오늘로 공언해왔습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지도부가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탄핵 압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면 내란 공범이거나 내란 수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행이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쌍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할 거란 관측입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3일에도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위한 본회의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법안 처리하고 2, 3, 4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쌍탄핵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고선영 앵커. 지금 4월 18일에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야가 격돌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이 4월 1일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정부가 임명하지 않으면 추가 탄핵을 밀어붙인다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모두 탄핵하는 쌍탄핵 추진 일정에 제동부터 걸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오늘부터 본회의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오는 4일 이전에 표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임시 국회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동시에 탄핵 사유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에는 선고를 빨리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이 마은영 후보 미임명이 지속될 경우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고 발표하자 내란 음모 혐의 고발로 맞받았습니다.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총 7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리 그것을 계획적으로 발표한 내란 선전선동과 내란 음모죄 또 협박을 했기 때문에 강요 미수죄로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도 총 공세를 펼치면서 탄핵 정국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이 이미 상정이 돼서 지금 국회 소위를 통과했고요. 네.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에 이 경우에 징역형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네.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또 한 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웅 기자와 김도형 기자가 여와 야의 각각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오른 법안들은 헌법재판관 임기와 임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퇴임 시점이 도래한 재판관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독일, 라트비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도 헌법재판소에 정지나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은 야당 주도로 의결돼 통과됐습니다. 기약 없는 탄핵 심판 선고를 향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장인들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지금 한가합니까?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민주당이 법사위에 관련 법안을 일단 올렸지만 헌재 결단도 보자는 입장이어서 당장 입법까지 속도를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며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 독재와 입법 내란을 보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지도부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몫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이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향후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제 후임 재판관 지명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두 번째 태그, 눈물의 기자회견입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1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이제 어떤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21일 만에, 그러니까 이 폭로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한다면 폭로전이 시작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를 했다. 이런 폭로 사실이 나왔고요. 그로부터 딱 21일, 그러니까 3주가 지나고
김수현 씨 본인이 직접적으로 성명서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서 어제 전 국민들에게 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기자회견 이모저모 소식을 우리 노하린 기자가 일단 먼저 정리를 했거든요. 그 내용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선 배우 김수현은 40분간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고 김세론과의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방영 작품과 제작진을 지키기 위해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며 시작 10분 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2019년부터 1년여 정도 교제한 사실을 강조하며 가짜 증언과 증거는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채무 압박으로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의 내용 증명은 당시 김세론의 소속사 대표와 상의 후 진행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관련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측은 고인의 유족과 유튜브 가세연 운영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꼭 뉴스입니다. 오늘 식품 외식업체들이 라면과 햄버거, 샌드위치 가격을 줄줄이 올립니다. 오뚜기는 16개 라면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리고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가격을 평균 2.3%, 서브웨이는 샌드위치 메뉴 가격을 평균 3.7% 인상합니다.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로 숨진 관중을 애도하기 위해서 오늘 예정된 프로야구 5개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경기는 내일 재개될 예정이고요. NC구단은 오늘 창원 NC파크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꼭 뉴스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화 토이스토리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죠. 이건 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추락하는 거라고요. 영화를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하늘에서의 질주 감상해 보시죠. 비행기에서 과감하게 몸을 던진 이 남성. 칠레의 윙슈트 파일럿입니다. 마치 날다람쥐처럼 보이는 윙슈트를 입고 미국 테네시 상공을 무려 시속 550km로 날았는데요. 11분 1초 동안 53.45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비행 속도와 채공 시간, 거리까지 3가지의 세계 기록을 단 한 번의 점프로 동시에 갈아치우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날의 도전을 위해 윙슈트도 특별 제작했다고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대단한 기록이네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깜짝 만남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바로 음바페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를 만난 걸까요? 스페인으로 가봅니다. 바짝 깎은 머리 스타일은 물론 피부결과 눈가주름까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데요.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주장 킬리안 음바페가 자신의 밀랍 인형과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한 그는 이거 나잖아 라고 기분 좋게 외쳤는데요. 유로 2024 당시 경기복과 주장 완장을 착용한 음바페가
시그니처 포즈인 팔짱을 끼는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 세계 팬의 사랑을 받는 음바페. 그와 꼭 닮은 이 밀랍 인형은 오는 4월 4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만날 수 있다네요. 이번엔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디저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절대 혼자선 먹을 수 없는 크기와 무게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호에 맞춰 다 같이 망치로 뭔가를 깨뜨립니다. 포르투갈의 중세 도시 오비두스에서 열린 초콜릿 축제에 등장한 무려 80kg짜리 초대형 초콜릿인데요. 바로 요즘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른바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원래 50kg짜리로 계획했지만 고급 초콜릿과 피스타치오 등을 듬뿍 넣다 보니 80kg까지 늘어났다는데요. 두바이 초콜릿은 중동의 한 스타트업이 처음 개발한 뒤 화려한 무늬와 독특한 식감으로 인기를 끌며 우리나라에선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포르투갈의 이 축제에서도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가 현지 시각 31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관세 부과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무역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도 국방부 절충교역, 자동차 산업 등이 무역 장벽으로 상세히 언급돼서 관세 폭격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의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번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무역 장벽도 7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한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 투명성 부족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이라는 과도기 조치가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의 절충교역도 처음으로 무역 장벽으로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호관세 타깃이 됐다는 게 명확해진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재 시각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t's time for reciprocity, and it's time for a president to take historic change to do what's right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going to take place on Wednesday.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50% 유제품 관세 등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언급하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착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 국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쏠쏠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경제 이슈입니다. 지난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바뀌는 트리플 전환이 일어났지만 숙박과 음식 관련 산업지수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은 0.6%, 소비는 1.5%, 설비 투자는 18% 넘게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 분야는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항공기 사고와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제 이슈입니다. 강남권에 밀집된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집값 상위 20% 평균가를 하위 20% 평균가로 나눈 지표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5.8로 나타났는데 이 뜻은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를 6채 정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가 아파트 평균가는 약 28억 원으로 13개월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인 반면 저가 아파트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경제 이슈입니다.
K-뷰티가 뷰티 산업의 원조라 불리는 프랑스를 제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프랑스를 크게 앞섰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은 SNS 판촉 등으로 미국 내에서 입지를 넓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한화의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민지숙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세 아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한화지분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게 4.86%를, 차남인 김동원 사장과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에게는 각각 3.23%씩 돌아갑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기존의 한화에너지 보유 지분과 합쳐 42.67%가 됩니다. 세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총 2,218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승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경영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해 전공법인 지분증여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승현 회장은 하나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자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줬던 의성 산불 최초 발화지에서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입건된 50대 남성의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은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백길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어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곳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 소방 등과 함께 현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A씨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불을 낸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같은 날 안개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안개면 현장 역시 서류 검토를 마무리한 뒤 합동 감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차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0년 5월 고성 산불 원인 제공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 3월 경남 하동에서 거름으로 뿌린 재가 화제가 된 실화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쓰레기를 태운 뒤 불씨 확인을 안 해 큰 불을 유발한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얼마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느냐,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고요. 예방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실화자의 형사처벌 수위는 감식 결과에 달린 가운데 천문학적 배상액을 둘러싸고 보험사와의 협의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쌀쌀합니다. 현재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언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7도, 예천은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으로는 하루 새 일교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은 오전이나 밤 한때 일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대기는 건조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9도, 대전 2.2도, 창원 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창원 16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오는 토요일에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